그해 봄은 유난히도 비가 잦았다. 남쪽 마을의 여종분이는 병든 주인 댁의 심부름으로 한양까지 길을 나섰다.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흙탕길을 헤치며 걷던 중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다. 비는 굵어지고 길은 끊겼다. 운명의 문을 잘못 두드리다. 낯선 고을 어귀에서 분이는 어둠 속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기와집 하나를 보았다. 저기서 하룻밤만 피하자. 누구요? 안에서 늙은 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렸다. 길을 잃은 여종이옵니다. 비가 너무 세서 잠시 몸만 녹이고 가고자 하오니. 그러자 문이 삐걱 열리고 따스한 등불이 얼굴을 비췄다. 하녀는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가씨, 어서 들어오시오. 마님께서 기다리신다 하오. 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나 너무 추워 말릴 틈도 없이 발을 들였다. 대청에는 비단 옷을 입은 노모가 앉아 있었고 그 눈은 마치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듯 간절했다. 그대가 새색시로구나. 순간 분이는 놀라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저 길 잃은 종이옵니다, 마님. 하지만 노모는 손을 내밀며 분이의 젖은 어깨를 감쌌다. 하늘이 보낸 인연이겠지. 어찌 그리 고운 인상인가. 그날 밤 분이는 낯선 집의 다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왜 마님은 나를 새색시라 부르셨을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치자 하인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제야 분이는 이곳이 좌의정 박대 감댁임을 알았다. 그 집에는 혼례를 올리기 전날 도망친 새색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노모는 딸처럼 여겼던 새색시의 행방을 찾지 못해 병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 엉겁결에 들어온 분이를 진짜라 착각한 것이다. 분이는 진실을 말하려 했으나 노모의 약한 기침 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하룻밤만이라도 봉양하자. 그녀는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피우며 몸을 낮췄다. 누군가의 그리움을 대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대감댁의 마루에는 다시 등불이 켜졌다. 노모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손이 참 따뜻하구나. 이제 내 딸이 되어주겠니? 그 순간 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커다란 운명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분이는 여전히 자신이 여종임을 숨긴 채 대감댁의 허드렛 일을 맡아 하였다. 비록 손은 거칠었으나 마음만은 평온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장독대를 닦았다. 해질 무렵이면 병든 대감의 식사를 정성껏 차렸다. 대감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분이의 손맛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 국에는 무슨 약초를 넣었느냐? 마님 기침에 좋다는 도라지와 배즙을 달여 넣었사옵니다. 허허, 내가 여종이라니 믿기 어렵구나.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그 집의 공기를 바꾸었다. 말을 아끼던 하인들도 날카롭던 부엌 상궁도 분이 앞에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비단 옷이 아니어도 사람의 품격이 느껴지는 법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식이 없는 복은 없었다. 대감댁의 오래된 하녀 금내가 분이를 곱게 보지 않았다. 시골 것 하나가 마님 눈에 들었다고 해서 기세가 등등하구나. 그녀는 일부러 분이의 일을 방해하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 아가씨 사실은 도망친 종이라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안채까지 번졌다. 그날 밤 분이는 부엌 구석에서 홀로 울었다. 나는 거짓으로 이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는데. 그때 문이 삐걱 열리고 노모가 들어왔다. 분이야, 왜 울고 있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였다. 소인 마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새색시가 아니옵니다. 노모는 한참 말이 없더니 부드럽게 분이의 어깨를 감쌌다. 진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다. 내가 누구이든 내 곁에 있어다오. 그날 이후 분이는 더더욱 성심을 다해 일했다. 새벽에는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고 밤에는 병든 마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다. 이 집에 잠시라도 따뜻한 숨결을 남기고 가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대감의 병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에 복이 들어왔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분이의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깃들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날 밤 마당에서 바람이 분다. 달빛 아래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하늘이 시어 거짓으로 들어온 몸이오나 진심만은 거짓 없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람에 실려 사라지던 그때 멀리서 왕이 탄 행차가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분이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바람이 논을 스치던 날, 분이는 대감댁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의 흰 저고리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군졸들과 함께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맑았으나 어디선가 낯설지 않았다. 분이는 행상에게 쌀값을 치르며 넌지시 그 남자를 보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백성이 먼저니 관원들이라면 어찌 이렇게 방관하느냐? 그 말에 분이의 마음이 뜨겁게 일었다. 저분은 틀림없이 평범한 이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 남자가 분이를 불러 세웠다. 아가씨, 이 고을의 일에 밝은가? 소인 대감댁의 종이라 하기도 부끄럽사오나 백성의 사정은 조금 압니다. 그래? 그럼 이 고을의 세금이 왜 백성의 피를 말리는지 내 생각을 듣고 싶구나. 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다. 윗자리에 있는 이들이 백성의 고통을 모르면 나라의 기둥은 썩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임금이 있어도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곧 하늘의 소리로다. 그는 손수 품속에서 조그만 비단 주머니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다. 이것은 작은 감사의 뜻이니 받거라. 분이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호위무사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감댁 앞에 궁궐의 사신이 찾아왔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제 장터에서 현명한 말을 한 여인을 찾아 궁으로 들이라 하시노라. 모두가 놀랐다. 분이는 두려웠다. 소인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옵니까? 그러나 사신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가 아니라 상이다. 왕께서 그대의 언행을 듣고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분이는 궁으로 들게 되었다. 그대의 말 잊지 않았다. 진심으로 백성을 위하는 자라면 신분이 무에 중요하랴. 왕의 말은 온 궁에 울려 퍼졌다. 분이는 숨이 멎을 듯 놀랐다. 그리하여 분이는 시녀로 발탁되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향냄새가 깊었다. 처음으로 비단 치마를 입은 그녀는 발걸음마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여종이다. 이곳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운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어좌 뒤에서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는 장터에서 만난 그 남자였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저는 죄 많은 여종이오나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은 숨기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달빛에 스며들었다. 분이의 발걸음은 그렇게 궁으로 향하는 운명의 길 위에 올랐다. 질투와 시련. 분이가 궁궐에 오른 지 2달째 되던 날, 그녀의 이름은 이미 내명부 곳곳에 퍼져 있었다. 대감댁에서 올라온 여종이라더라. 그런데 전하의 총애를 받는다지. 시녀들은 수군거렸고 그중 몇은 눈빛이 매서웠다. 왕이 매일 저녁 서책을 읽으며 분이에게 의견을 묻자 질투는 불길처럼 번져갔다. 분이야, 내가 무슨 학문이 있다고 전하 앞에 나서느냐? 소인은 아는 것이 없사오나 백성의 마음은 조금 압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으나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시기와 미움을 샀다. 어느 날 밤 궁중의 최고 상궁이 분이의 방을 찾아왔다. 전하의 마음을 얻은 여인이라더니 제법 겸손한 척은 하는구나. 분이는 머리를 숙이며 예를 올렸다. 저는 그저 시녀일 뿐이옵니다. 허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 내일 새벽 왕비전의 향로를 내가 맡거라. 향이 제대로 오르지 않으면 내 죄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다. 그러나 누군가 그 향에 독한 수은 가루를 섞어 놓았던 것이다. 순간 향냄새가 자욱하게 번지며 왕비가 기침을 토했다. 모두가 분이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감히 왕비를 해치려 하다니.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소인의 죄가 아니옵니다. 하늘이 아신다 하오. 그날 밤 왕이 분이를 불렀다. 그대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궁궐은 진심만으로는 설 수 없는 곳이오. 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는 억울함보다도 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렵사옵니다. 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진주와 같도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을 잃지 않으리. 그날 이후 분이는 궁중의 허드렛 일로 밀려났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에도 얼음 깨고 물을 길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하늘이 길을 열리라. 그녀의 인내는 이듬해 봄 뜻밖의 방식으로 결실을 맺는다. 왕비의 병이 깊어지자 분이는 자신이 직접 다려온 약을 올렸다. 며칠 뒤 왕비의 얼굴에 웃음이 피었고 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왕비는 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의 진심은 향보다 깊구나.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을 믿게 되었노라. 그 순간 분이는 깨달았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세상의 칼날 같은 시선 속에서도 오직 하나를 지켰다. 고든 마음. 봄비가 내리던 날 궁궐에는 다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왕의 목숨을 노린 영모의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 궁녀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신하들은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다. 그때 분이는 왕비의 병간호를 위해 왕의 침전 가까이에 있었다. 한밤중 왕의 침소를 지키던 군졸이 쓰러졌고 불길한 그림자가 문틈을 스쳤다. 분이는 재빨리 등불을 들고 달려갔다. 누구냐? 순간 칼끝이 그녀의 소매를 스쳤지만 분이는 몸을 던져 왕을 감쌌다. 등불이 떨어지며 바닥이 환히 비쳤고 침입자는 붙잡혔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분이를 불렀다. 그대 덕에 내 목숨을 건졌소. 어찌 두렵지 않았소? 분이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사오나 전하께서 다치시면
백성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오니. 그 한마디에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충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왕은 자주 분이를 불러 국정을 논했다. 분이는 자신의 낮은 신분을 잊지 않았으나 나라의 안위를 위해 바른 말을 했다. 전하, 백성의 땀이 궁의 등불이옵니다. 그 불을 아끼지 않으면 나라가 어두워지옵니다. 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곧 법이로다. 그러나 신하들은 분이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폐하 여종의 말을 국정에 반영하시다니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왕은 조용히 말했다. 기강은 신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왕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궁이 슬픔에 잠겼다. 분이는 누구보다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분이 아니면 나라가 흔들리리라. 그리고 어느 날 왕은 조용히 어명을 내렸다. 이 여인 분이를 왕비로 삼노라. 그 마음이 곧 하늘의 덕이니 천민이라 하나 하늘 아래 사람 다르지 않다. 궁궐의 종소리가 울리고 분이는 붉은 예복을 입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는 평온했다. 비천하게 시작된 삶이었으나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꿨다. 그날 밤 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제가 여종으로 태어난 것도 왕비가 된 것도 모두 뜻이라면 부디 제 마음이 백성을 위한 길이 되게 하소서. 달빛이 그녀의 눈물 위에 내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자의 따스한 빛이었다. 이리하여 한 여종의 이름 분이. 그 곱고 착한 마음은 왕비의 자리에 올라 천년을 두고 전해졌다.